나일 강이 바람은 새벽이면 곡창의 냄새를 품고 골목마다 흘렀다. 벽돌로 쌓아 올린 창고의 그늘이 길게 늘어질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집트의 태양은 언제나 정확했고 그 정확함 속에서 해마다 곡식은 자라고 거두어졌다. 그러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진짜 시간은 하늘의 위치가 아니라 기억으로 흘렀다. 요셉의 집, 곧 야곱의 자손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움직였다. 이들은 번성했으나 번성 위에 들이운 또 다른 색조는 낯설미였다. 그들의 혀는 히브리어로 기도하면서도 장터에서는 이집트어로 값을 흥정했다. 낯선 땅에서 두 언어, 두 억양, 두 리듬이 한 가정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 중심에 요셉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총리라 불렀고 왕궁의 기록관은 그를 곡식의 수호자로 적어두었다. 그러나 집 안에서 그가 어린 손자들을 안을 때 요셉은 약속의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먼 북쪽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던 땅을 바라보는 듯했고 손끝은 마치 아직 돌아가지 못한 고향의 흙결을 더듬는 듯했다. 그렇게 요셉의 품에서 태어남과 기억이 겹쳤고 그 겹침 속에 한 아이의 이름이 새겨졌다. 므낫세, 잊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의 역설은 누구보다 요셉이 더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고통을 잊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큼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므낫세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두 세계를 배웠다. 창고와 들판, 애굽의 계산과 히브리의 축복, 파라오의 질서와 조상의 장막. 그는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이면 요셉의 목소리에서 또 다른 리듬을 들었다. 그것은 곡식의 무게를 재는 셈이 아니라 약속을 헤아리는 셈이었다. 아들아, 우리는 이곳에 심겨졌지만 우리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다. 요셉의 말은 때로는 빵 냄새처럼 따뜻했고 때로는 사막의 밤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자주 길어질수록 집안의 등불은 더 오래 탔다. 세월이 흐르고 손자들이 요셉의 무릎에 기대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들 중 하나가 장차 길르앗을 말하게 될 씨앗이었다. 그러나 아직 그 이름은 입술에 오르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집, 식탁, 기도, 축복이 우선이었다. 어느 해 이른 장마가 그치고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은 저녁, 요셉은 먼 친족들의 발걸음을 들이며 말없이 자리를 정리했다. 야곱의 이야기를, 루벤과 유다의 얼굴을, 베냐민의 어릴 적 울음을 한 장 한 장 마음속에서 꺼내놓는 듯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자락에 닿을 즈음 조용히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올렸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손길은 누구의 계산과도 달랐고 누구의 습관과도 달랐다. 축복은 배열을 바꾸었고 그 바뀐 배열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반짝였다. 그날 밤 므낫세는 길게 깨어 있었다. 축복의 자리는 지나갔지만 축복의 메아리는 그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손을 펴서 촛불을 가만히 가렸다가 열었다. 빛은 그의 손바닥에서 부서져 나갔다. 빛이 막혀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어린 눈으로 배웠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곳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맞이했다. 성문에서 들어온 그녀의 눈빛은 강을 건너온 사람처럼 깊었고 말수는 적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가문을 조용히 말했고 친족의 방에서는 오래된 이름들이 오갔다. 두 사람은 오래 생각했고 짧게 대답했다. 결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큰 소리 없는 동의와 길게 이어질 시의 연대기. 시간이 흐르고 한 아이가 태어났다. 마기르. 태어나는 순간 아이는 울었다. 울음은 공기의 첫 언어였고 어머니의 품에서 그 언어는 곧 숨으로 바뀌었다. 요셉은 손자에게 손을 얹고 침묵했다. 축복은 말보다 먼저 찾아왔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으나 모두가 한 가지를 느꼈다. 한 가문의 기억이 이제 한 아이의 심장에 옮겨졌다는 것을. 마기르의 이름은 입안에서 단단했다. 혀끝이 닿았다 떨어질 때마다 뼈처럼 단단한 울림이 남았다. 마기르는 걸음마를 배우며 창고의 그림자 사이를 지났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곡식의 높이가 달라졌고
창고 문턱의 먼지는 그의 발목에 같은 높이로 묻었다. 그는 아버지 메우나스의 팔에 안겨 들판을 보았고 범람한 강의 물소리가 어떻게 곡식을 살리는지 들었다. 그러나 어느 날 땅 위의 모든 풍요가 그의 시야를 채운 바로 그날 할아버지 요셉의 눈빛이 갑자기 먼 곳을 가리켰다. 마치 강의 근원을 보는 사람처럼. 아이는 그 시선의 끝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시선이 자신을 어딘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집 안에는 늘 이야기의 시간이 있었다. 노인들은 아브라함의 천막을 말했다. 사라의 웃음, 이삭의 제단, 야곱의 밤길, 베델의 돌기둥. 마기르는 이야기 속에서 살았다. 이야기의 사람들은 모두 약속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때로는 샘을 찾아, 때로는 들짐승을 피하여, 때로는 형제를 껴안아. 그는 배웠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기억으로 그리고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을. 어느 저녁 그의 어린 손가락이 기름에 적셔진 등불의 심지를 건드리려 하자 어머니가 다급히 손을 잡았다. 불은 가까이 하되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그 말은 곧 거룩에 관한 배움이었다. 가까이 할수록 경외가 필요하고 경외할수록 더 밝아진다는 것을. 마기르가 말을 또렷하게 뗄 무렵 마당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창고의 관리는 여전히 철저했고 나일의 범람도 여전히 제때였지만 사람들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어떤 눈빛은 요셉의 집을 경외와 두려움으로 보았고 어떤 눈빛은 질투로 젖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둘 사이 왕궁과 장막, 애굽과 히브리를 오가며 한 가지를 지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헛되지 않다. 그 말이 집의 공기처럼 퍼졌다. 마기르는 그 말에서 무게를 배웠다. 장정의 어깨에 실리는 무게, 아이의 마음에 얹히는 무게. 무게는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요셉은 마기르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갔다. 들어라. 요셉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래 위에서 울림이 더 컸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배웠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 자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네가 기억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풍요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약속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라. 마기르는 그 말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끄덕임은 작은 물결 같았으나 그 물결은 언젠가 산을 깎을 강이 될지도 몰랐다. 시간이 또 한 겹 흐르고 집안의 축복과 장래가 서로를 번갈아 찾아왔다. 웃음과 눈물은 한 그릇에 담길 수 없을 만큼 달랐지만 한 식탁 위에서 늘 마주 앉았다. 마기르는 배웠다. 슬픔을 믿음으로 끌어안는 법, 그리고 기쁨을 겸손으로 지키는 법. 그의 어깨와 시선은 조용히 넓어졌다. 놀이터는 작아지고 한 가문의 무게가 커졌다. 어른들이 잠든 밤, 그는 주춧돌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돌 위를 건너는 바람이 말했다. 떠남과 머물m, 기다림과 순종. 그 말들이 서로 교차하다가 하나의 선이 되었다. 그 선은 아직 요단을 가리키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리로 이어질 것임을 마기르는 알지 못하는 채 느꼈다. 요셉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자 집안의 걸음걸이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어린아이들도 소리를 낮췄고 장정들도 더 천천히 문턱을 넘었다. 마기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오래된 손등에 혈관이 튀어나와 있었고 피부는 얇은 종이장처럼 빛을 통과시켰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것은 곡식도 금도 아니다. 요셉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증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을 잃지 않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라. 그날 저녁 마기르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뒤에 이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더 또렷해졌다. 장례가 끝난 후에 며칠은 공허했다. 그러나 공허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삶은 다시 빵을 구워야 했고 아이들은 자라야 했으며 계절은 밀과 보리를 갈아놓듯 사람들의 마음을 갈았다. 마기르는 들판에서 어른들의 발걸음을 따라 걸었다. 아직 칼을 쥘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미 책임을 쥐고 있었다. 책임은 소리 없는 칼날처럼 그의 안을 곧게 세웠다. 그리고 그 고듬은 사람들의 눈에 신뢰가 되어 나타났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아이는 장차 전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아니다. 그는 땅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마기르는 그 말들을 몰랐다. 그가 아는 것은 하나였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어지럽히지 않는 법.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기르는 홀로 마당에 서 있었다. 별들이 사막의 소금처럼 하늘에 흩어져 있었고 나일의 흐름은 멀리서 낮게 노래했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올려 손바닥을 마주했다. 어린 시절 촛불을 가렸던 손이었다. 이번에는 불을 가리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 사이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비어있는 사이,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별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과 땅에도 비어있는 사이가 있다는 것을, 그 사이를 성급히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마기르는 말이 더 적어졌지만 듣는 법은 더 섬세해졌다. 어른들의 담소에서, 아이들의 웃음에서, 바람의 결에서 그는 중요한 것과 중요해 보이나 비어있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먼동이 틀 무렵 그의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길르앗.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은 너무 빠르면 무게를 잃기 때문이다. 그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렸다. 약속의 흙냄새가 배어나왔다. 거친 바람이 스쳤다. 그러나 오늘은 단지 씨앗으로 남겨두기 충분한 날이었다. 집안의 등불이 하나둘 꺼졌을 때 마기르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돌아보았다. 요셉의 그늘이, 므낫세의 발자국이, 어머니의 낮은 노래가 한 덩어리의 기억이 되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곡식의 냄새가 집을 채울 것이다. 그러나 그 냄새 사이사이로 보이지 않는 향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약속의 향기였다. 아직 떠날 때는 아니었고 아직 싸울 때도 아니었다. 오늘의 몫은 기억을 뿌리처럼 깊게 내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마기르의 첫 장은 집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자라난 벽과 마당, 등불과 식탁, 이름과 침묵, 모든 것이 한 이야기로 엮여 아직 열지 않은 문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재고 있었다. 문 너머의 길은 언젠가 그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배웠다. 그리고 그 뿌리 위에서만 사람은 진짜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다음 새벽, 그의 첫걸음은 여전히 집 안을 향했지만 그 발끝은 이미 다른 지평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때 마기르는 텐트 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였다. 바람은 소리를 갖고 있었다. 모래를 스치는 작은 알갱이의 마찰, 멀리 떨어진 장막에서 들려오는 물동이의 부딪힘, 어린 염소가 어미를 부르는 울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바깥으로 나갔다. 동력은 아직 희미했지만 별빛과 어둠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는 그 순간 광야는 조용한 학교가 되었다. 이 학교에는 종이도 펜도 없었다. 발자국이 칠판이었고 침묵이 교과서였다. 그가 배워야 할 첫 문장은 늘 같았다. 하루를 버티는 법. 광야에서 하루는 언제나 물로 시작되었다. 마기르는 어깨에 매는 지팡이를 잡고 동무들과 함께 우물 근처로 이동했다. 사람과 가축의 순서를 지키는 법, 물을 덜어줄 때 허리를 낮추는 법, 어린아이와 노인의 그릇이 먼저 채워지도록 눈치를 읽는 법. 그는 배웠다. 힘은 먼저 나서는 데 있지 않고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물동이를 다시 올리고 돌아갈 때 그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더 천천히 떨어졌다. 물은 무게로 존재를 증명했고 그 무게가 어깨뼈를 눌러올수록 그는 자신의 자리를 더 정확히 느꼈다. 낮이 오면 열기는 대화의 문장을 절반으로 잘랐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침묵 속에서 마기르는 다른 언어를 배웠다. 손짓, 눈빛, 그리고 기억. 이곳에서는 기억이 나침반이었다. 어느 골짜기를 지나면 돌이 부드러워지는지, 어느 경사에서 바람이 등을 미는지, 어느 시각에 그림자의 길이가 잠시 멈추는지. 기억은 실수를 줄였고
실수가 줄어들수록 생존은 조용한 습관이 되었다. 광야의 법칙은 단순했으나 단순함이 곧 쉽다는 뜻은 아니었다. 단순함은 오히려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다. 오늘 마신 물, 오늘 걸은 발걸음, 오늘 나눈 빵. 과장할 것이 없었다. 낮과 밤 사이엔 구름과 불이 있었다. 마기르는 그 움직임을 아이 때부터 보았다. 낮에는 구름이 길을 만들고 밤에는 불이 길을 잇는다. 그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해는 때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하니까 대신 응답하려 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불이 나아가면 나아갔다. 멈춤 가운데는 훈련이 있었고 전진 속에는 절제가 있었다. 그는 알았다. 싸움은 칼날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기다림도 전투라는 것을. 기다림은 사람 안의 산만함과 다투고 그 다툼에서 이기는 자만이 다음 발걸음을 안정되게 딛는다. 멈춰 섰을 때 장막 사이에서는 일상이 세워졌다. 마기르는 가죽끈을 엮고 장막못을 점검하며 낡은 물동이의 입구를 칼끝으로 고르게 다듬었다. 손에 쥔 칼은 얇았고 날은 길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쓰다 보니 손가락은 칼의 숨결까지 기억했다. 그는 배웠다. 작은 수리가 큰 붕괴를 막는다는 것을. 장막 하나의 균열이 집안의 균열이 되고 집안의 균열이 결국 부족의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작은 것을 미뤄두지 않았다. 고치고 묻고 갈아 끼우고 다듬었다. 그렇게 하루가 버텨졌고 버텨진 하루들이 모여 살아냄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장막의 등불을 밝히기 전에 식을 나누는 법을 익혔다. 빵은 얇았지만 얇음은 나눔을 어렵게 하지 않았다. 얇을수록 더 많은 손이 한 번씩이라도 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보았다. 그 손은 빵을 찢을 때마다 기도처럼 조용했다. 오늘의 몫이 오늘을 지키게 하소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침묵은 충분히 말이 되었다. 그 기도는 욕심을 말리는 바람이었다. 적은 몫으로 싸우지 않게 하는, 그러나 서로를 더 주의 깊게 보게 하는 바람. 밤이 깊어질수록 이야기는 불빛처럼 모였다. 노인들의 목소리는 사막의 오래된 길과 같았다. 굽이굽이 돌아도 결국 약속으로 이어졌다. 마기르는 듣는 법을 연마했다. 단어와 단어 사이, 숨과 숨 사이, 고개를 드는 타이밍과 내려놓는 시선 사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와 기쁨을 함께 받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점차 어른이 되어간다는 증거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타인의 무게를 견디는 능력이 자라나는 데 있었다. 사막에서는 질문이 많아졌다. 왜 오늘 구름은 일찍 멈췄는지, 왜 어제보다 바람이 뜨거운지, 왜 어떤 날에는 침묵이 무거운지. 마기르는 질문을 품는 법을 배웠다. 질문은 굶주림과 비슷했다. 무턱대고 채우면 아픔이 찾아오고 참으며 기다리면 좋은 음식이 만들어진다. 그는 쉬운 대답을 피했고 빠른 결론보다 긴 관찰을 택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오해를 낳았지만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신뢰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는 성급하지 않다. 성급하지 않음은 광야에서 칭찬이었다. 성급함은 종종 목숨을 데려갔기 때문이다. 낮잠이 불가능한 한낮, 마기르는 짧은 그림자를 벗삼아 섰다. 땅은 뜨겁고 공기는 가볍고 머리는 무거웠다. 그는 긴 호흡으로 가슴을 다스리고 허리의 힘을 발바닥으로 보내며 균형을 잡았다. 광야가 가르친 신체의 문법이었다. 힘을 아래로 보낸다. 그러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이 문법은 곧 마음의 문법이 되었다. 생각이 흔들릴 때 그는 늘 아래를 찾아갔다. 뿌리, 첫 장에서 배운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뿌리는 물을 찾고 물은 아래로 흐르며 사람은 낮아질 때 지켜진다. 사막의 훈련 가운데 그는 말을 신중히 쓰는 법을 익혔다. 장막과 장막 사이에서 불필요한 꾸밈은 금방 들통났고 과장은 다음 날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짧게 말하고 길게 행동했다. 짧은 칭찬은 행동을 살리고 짧은 사과는 관계를 살렸다. 때로는 그 짧음이 냉정으로 오해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았다. 그의 말이 짧은 이유는 마음이 닫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속에 묶여 있어서라는 것을 아이들과 짐승은 그의 또 다른 스승이었다. 아이들은 거짓없이 반응했고 짐승은 거짓없이 물러났다. 아이를 달래는 법과 염소를 몰아주는 법은 닮아 있었다. 큰 소리로 겁을 주는 대신 앞을 열어주는 것. 막힌 곳을 먼저 열면 뒤따르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이 법칙은 사람 사이에도 적용되었다. 그는 다툼을 본다 싶으면 먼저 막힌 말 하나를 열었다. 여기까지 들었고 여기서부터는 듣겠다. 다툼은 종종 그 한 단어에서 발길을 돌렸다. 사막의 밤에는 별자리를 익혔다. 별의 배열을 따라 길을 짚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별 하나하나에 얽힌 이름과 이야기, 그리고 계절에 따라 옮겨가는 자리. 그는 하늘의 질서를 눈으로 익히며 땅의 질서를 마음에 새겼다. 하늘은 늘 정직했다. 어제 떠오른 별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내일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 정직함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거짓 약속은 설 자리를 잃는다. 그는 다짐했다. 자신의 이름을 약속의 좌표에 묻겠다고. 좌표를 잃지 않으면 길을 잃어도 방향은 잃지 않는다. 멈춤이 길어지는 시기에는 손의 기술을 갈고 닦았다. 그는 가죽을 얇게 저며 끈을 꼬아 활의 심지를 만들고 돌을 골라 매끈하게 갈아 매듭을 묶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은 한 줄의 이야기처럼 늘어났다. 돌을 던지는 법도 배웠다. 표적은 결코 새나 짐승이 아니었다. 표적은 바람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정확히 던질 수 있을 때 보이는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바람이 멈추는 작은 틈을 기다렸다. 그 틈에 돌을 보냈을 때 손끝에서 짧은 떨림이 사라졌다. 정확함은 인내의 다른 이름이었다. 때때로 피로는 이유 없이 찾아왔다. 광야의 피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끝없이 비슷한 풍경, 반복되는 하루,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내일. 그럴 때 그는 처음 배운 일로 돌아갔다. 물을 깃고 장막을 고치고 등불의 심지를 다듬었다. 가장 작은 일을 가장 성실하게 하는 동안 마음은 다시 땅을 밟았다. 그는 알았다. 광야에서 견디는 힘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실해서 나온다는 것을. 작은 일에 충실이 쌓일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광야가 주는 또 하나의 훈련은 침묵의 회복이었다. 사람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다. 침묵은 머무름이었다. 머무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욕망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보았고 두려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았다. 욕망은 종종 자신을 크게 드러내고 두려움은 주로 서늘한 곳에 숨어 있었다. 그는 그 둘을 내몰지 않았다. 대신 자리를 바꿔 앉혔다. 욕망은 약속 아래, 두려움은 기억 옆에. 약속이 욕망을 다스릴 때 두려움은 점점 목소리를 잃어갔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새로운 얼굴들이 장막 사이를 오가며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책임을 나누는 일이었다. 어느 날 어른들의 얼굴이 마기르를 바라보았다.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에 걸린 시선은 분명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겠다고, 나눠야 할 것을 나누겠다고, 앞서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혼동하지 않겠다고.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사막의 해가 기울었고 장막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밤, 등불 앞에서 그는 다시 손바닥을 마주보았다. 송금 사이에 끼인 모래가 반짝였다. 그는 아주 오래전 집 마당에서 빈 사이를 들여다보던 자신을 떠올렸다. 빈 사이를 성급히 채우지 않겠다는 그때의 약속이 오늘도 유효함을 그는 다시 확인했다. 광야의 날들은 그 약속을 근육처럼 길렀다. 약속은 이제 그의 버팀이자 균형이 되었다. 이튿날 새벽, 구름은 낮게 흘렀다. 사람들은 장막을 정리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췄다. 마기르는 마지막으로 장막 못들을 훑어보며 작은 균열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막의 냄새, 물의 냄새, 가죽과 털의 냄새, 빵과 제의 냄새, 모든 냄새가 한 호흡에 섞여 그의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도 버틸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가슴에 앉았다. 그는 걸음을 옮겼다. 전면에 선 사람도 후미를 살피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 사이 빈 곳에 자신을 세웠다. 앞과 뒤가 서로 보이지 않을 때 그 빈 곳이 방향을 잇는다. 사막이 가르친 자리였다. 그 자리는 겉으로 빛나지 않지만 길이 흐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좁은 목이었다. 그의 발끝은 일정했고 눈동자는 잔잔했다. 구름은 조금 느리게 움직였다. 느림은 불안이 아니었다. 느림은 정확함의 속도였다. 이날의 끝에서 마기르는 등불을 끄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어젯밤과 같은 곳에 있었다. 그 동일함이 위로였다. 동일함 속에서 사람은 변해야 한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단단해져야 한다. 사막은 그 일을 멈춘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 그의 이름도 한 겹 더 깎였다. 더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해진 것이다. 광야의 학교는 아직 수업을 끝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배움은 여기까지였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으로 시작될 것이다. 마기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안에서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아주 멀리, 아주 낮게 울렸다. 그 울림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는 품에 가만히 눕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오늘의 마지막 과제는 오늘 배운 것을 흩어뜨리지 않는 것. 그는 숨을 고르고 어둠이 장막을 덮게 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다음 하루를 위해 천천히 단단해졌다. 새벽 마기르는 모래 위에 쪼그려 앉아 손바닥으로 미세한 결을 쓸었다. 사막의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모래의 표면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그 얼굴들 사이로 어젯밤 꿈의 잔향이 떠올랐다. 낮고 길게 울리던 이름, 길르앗. 그는 눈을 감고 한 번 더 그 소리를 마음속에서 굴렸다. 거친 숲 냄새, 짠 흙의 색, 굽이치는 산등성이 아직 본 적 없는 풍경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누군가 그곳의 냄새를 그의 심장에 묻어두었기 때문이었다. 전고가 가까워지자 장막의 그림자가 짧아지는 만큼 사람들의 말도 더 짧아졌다. 그 짧음 사이에 짐승이 말해주는 사실들이 있었다. 방목을 나갔다 돌아온 젊은이들이 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동쪽 고원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다르다. 풀레가 더럽지 않다. 마기르는 귀를 기울였다. 양의 털에 배어온 알 수 없는 풀의 향, 바람에 실려온 잎사귀의 마찰음, 멀리 산줄기에서 굴러내린 돌의 건조한 울림,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켰다. 강을 건너지 않은 땅, 그러나 이미 그들을 부르고 있는 땅. 저녁 장로들이 모였다. 천막의 기둥이 바람에 덜컥거리며 낮은 북소리를 냈다. 마기르는 뒤쪽에 앉아 불빛의 울렁임을 보았다. 한 장로가 말을 꺼냈다. 우리는 광야의 학교에서 오래 배웠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 목소리가 변하고 양떼가 불어 장막이 무거워졌다. 물은 우리에게 묻는다. 어디에 뿌리 내리겠느냐? 다른 장로가 덧붙였다. 동쪽엔 산과 들이 있고 천연에 울타리가 있다. 이 땅은 양과 소를 기르는 자를 부른다. 불빛이 눈동자에 흔들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말은 단지 목초를 의미하지 않았다. 안식을 물어오는 말이기도 했다. 마기르는 고개를 들었다. 침묵을 깨는 대신 침묵 속에서 질문을 뽑아 올렸다. 우리는 왜 그곳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곳으로 가도 되는가? 질문은 욕망을 씻어내고 뜻을 드러냈다. 그는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가는 선을 그었다. 한쪽은 강 이쪽의 장막, 다른 한쪽은 강 너머의 산. 선 사이에 빈자리를 남겨두었다. 빈자리는 아직 말하지 않은 조건을 닮았다. 그때 옆에 앉은 나이든 전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기르, 내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느냐? 마기르는 보고 있던 빈자리를 손바닥으로 덮었다. 아직은 서지 않고 무릎을 꿇겠습니다. 전사는 미소를 지었다. 서두르지 않는 무릎 위에서 올바른 발걸음이 나온다. 며칠 뒤 대표들이 모세의 장막으로 향했다. 루벤과 갓의 사람들, 그리고 마기르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였다. 뜨거운 바람 속에서도 모세의 장막 앞 공기는 차분했다. 기다림이 길었다. 기다림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의 동기를 가늠했다. 양떼를 위한 땅인가? 약속을 잊은 안주인가?
마음의 무게가 저울에 올랐다. 모세 앞에 섰을 때 먼저 말문을 연 것은 가세 대표였다. 우리의 눈이 동쪽의 고원과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짐승에게 넉넉하고 장막을 세우기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머물게 하소서. 모세의 눈빛이 바람처럼 지나갔다. 깊고 오래된 눈빛이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너희가 여기 머무는 동안 형제들은 강을 건너 싸우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함께 건너겠느냐? 질문은 칼날처럼 똑바로 떨어졌다. 장막 안이 잠시 흔들렸다. 그때 마기르가 앞으로 나섰다. 말은 적되 분명했다. 우리는 비겁함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동쪽의 장막과 성을 세우되 우리의 장정들은 무장하여 형제들의 앞에 서겠습니다. 약속의 땅이 형제들의 손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막 안의 불이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일어섰다. 그 짧은 굴절 속에서 한 서약이 굳어졌다.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한번 무게를 더했다.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가지만 행동은 길 위에서 시험받는다. 너희가 그 길을 끝까지 걷는다면 동쪽의 산과 골짜기는 너희의 집이 되리라. 그는 시선을 천천히 돌려 마기르를 보았다. 너의 이름은 전장에서만 무거워지지 않는다. 약속 앞에서 무거워져야 한다. 마기르는 그 말을 심장 가까이 두었다. 전쟁의 무게와 약속의 무게는 다르지만 둘 다 사람을 드러낸다. 장막을 나서자 해가 기울고 바람이 서늘해졌다. 갓과 루벤의 사람들이 속삭였다. 함께 간다. 앞서 간다. 마기르는 침묵으로 화답했다. 약속은 많을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적고 정확해야 무게가 있었다. 그는 대표들과 헤어진 뒤 혼자 모래 둔덕 위에 섰다. 멀리서 양떼가 검은 점처럼 움직였고 그 점들은 곧 빛없는 별자리 같았다. 별은 제자리를 지킨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굳게 묶었다. 밤이 되자 마기르는 젊은 장정들을 불러 모았다. 불꽃이 톱니처럼 흔들리며 얼굴에 윤곽을 깎았다. 우리는 동쪽에 집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집이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하라. 먼저 형제들과 함께 강을 건너 싸우고 약속이 이루어지면 돌아오자. 이 순서를 바꾸지 말자. 한 장정이 물었다. 집을 지어놓고 떠나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마기르는 대답했다. 가벼운 성벽을 높은 마음으로 지켜라. 남는 자들은 안에서, 가는 자들은 바깥에서 같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약속은 장막과 전장을 하나로 묶는다. 그 밤 젊은이들의 눈동자에 타오른 불씨가 서로의 눈에 옮겨 붙었다. 불씨는 말보다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 장막 사이를 도는 목록이 만들어졌다. 떠날 자와 남을 자, 무기의 수, 먹을 것의 양, 물의 분배. 마기르는 끝자락에 앉아 숫자들 뒤에 있는 얼굴을 떠올렸다. 숫자는 계산을 돕지만 사람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는 목록의 빈칸마다 이름을 마음속으로 써 넣었다. 여기엔 그의 어머니가 있다. 저기엔 그의 아이가 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짧게 선을 그었다. 돌아옴. 이 선은 전장으로 향하는 목록의 끝이 아니라 집으로 향하는 목록의 시작이었다. 준비의 날들이 길어질수록 각자의 침묵은 길이를 달리했다. 어떤 이는 검의 무게를 밤새 익혔고 어떤 이는 장막못을 더 깊이 박았다. 마기르는 두 가지를 오갔다. 나가는 손과 남는 손. 나가는 손엔 용기를, 남는 손엔 지혜를 부탁했다. 늦은 밤 그는 어머니 곁에 앉아 등불을 한 번 더 덧붙였다. 어머니가 물었다. 두려우냐? 마기르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은 줄었지만 경외는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경외가 남아있는 자는 돌아올 길을 잃지 않는다. 그 사이사이로 소문이 돌았다. 동쪽에 나무가 많다는 말, 골짜기에 물이 차갑다는 말, 언덕 너머 초지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말. 사람들은 소문 속에서 조금씩 미래를 그렸다. 마기르는 소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듯 마음속에 조용히 접었다. 소문이 약속을 앞서지 않게, 기대가 의무를 약하게 하지 않게.
그는 젊은이들을 모아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우리는 풍요를 쫓아 가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지키러 가는 것이다. 풍요는 약속 뒤에 온다. 출발 전날 밤 그는 모세와 다시 마주했다. 장막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 모래가 천천히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세가 물었다. 마기르, 네가 붙들은 가장 짧은 말은 무엇이냐? 마기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먼저입니다. 모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책임지고 먼저 돌아보라. 그 순서가 무너지면 사람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두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았다. 오래 말하지 않아도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새벽별이 가장 맑게 보일 때 서약의 자리에서 남자들이 일어섰다. 마기르는 칼자루 위로 손을 얹고 짧게 말했다. 우리는 강을 건너 형제들의 앞에 서겠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여러 손이 그의 말에 겹쳐 올라왔다. 손등마다 서로 다른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들은 낮게 빛났다. 상처는 과거의 증언이지만 오늘의 서약을 더 단단하게 묶는 끈이 되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남는 자들의 줄을 돌았다. 아이들이 잠에서 뒤척였고 노인들의 숨이 얕았다. 마기르는 장막문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우리는 떠난다. 그러나 부재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단단히 묶어라. 여인들의 눈빛은 물처럼 깊었다. 말 대신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다. 끄덕임은 말보다 오래 남는 합이었다. 출발의 음성이 울렸다. 발걸음이 모래를 밀었다. 모래는 금세 발자국을 지웠지만 의지는 지울 수 없었다. 열이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기르는 의도적으로 정중앙에 섰다. 앞과 뒤가 서로 보이지 않을 때 중앙은 방향을 잇는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봄이 애틋함을 키우는 날도 있지만 오늘의 돌아봄은 약속의 선명함을 흐릴 뿐이었다.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동쪽에서 풀의 향이 조금 더 선명하게 코를 스쳤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마음 깊은 곳에 빈 자리를 느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 선택과 서약만 놓여있을 뿐 아직 증거가 오지 않은 자리. 마기르는 그 빈 자리를 서두르지 않았다. 빈 자리를 비어있게 두는 법을 그는 광야에서 배웠다. 때가 와야 한다. 때가 오면 빈 자리는 증거로, 증거는 노래로, 노래는 유산으로 바뀔 것이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강은 아직 눈앞에 없고 산의 윤곽도 아직 멀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그들의 뼛속에 새겨졌다. 오늘은 단지 서약의 날이었다. 전쟁의 이야기는 내일이 가져올 것이다. 마기르는 발끝을 더 단단히 모래에 박았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에 말했다. 길르앗, 우리가 간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약속을 지키러 간다. 강은 아직 건너지 않았지만 물의 냄새가 바람에 섞여 올라왔다. 새벽빛 속에서 마기르는 장정들의 줄 사이 정중앙에 섰다. 앞선 서약이 오늘 칼끝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소식은 짧고 간명했다. 시온의 경비가 강줄기를 따라 움직이고 바산의 문은 거인들의 어깨처럼 높다는 것. 소문은 부풀었으나 약속의 무게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첫날 그들은 길르앗 남사면을 타고 올랐다. 전령이 흙을 물어뜯으며 돌아왔다. 서쪽으로 얕은 고개가 하나, 북쪽으로는 협곡이 2개, 마기르는 모래 위에 굵은 선을 그었다. 얕은 고개엔 가벼운 방패를 세우고 협곡엔 무거운 침묵을 박아라. 장정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침묵, 움직이지 않는 화살, 소리 없이 조여오는 포위. 소리내어 외치지 않되 자리로 말하는 전술이었다. 어둠이 숨어있는 골짜기에서 첫 돌이 날아갔다. 표적은 횃불이 아니라 그림자였다. 그림자를 쏘면 불빛은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낸다. 시온의 정찰대가 당황해 빛을 흔들 때 남사면의 가벼운 방패가 앞으로 나갔다. 방패의 둔탁한 박동이 협곡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마기르는 뒤쪽에서 숨을 조였다. 지금은 서두르지 말라. 앞줄의 장정이 발을 반보 뒤로 빼며 벽에 어깨를 붙였다. 벽이 아군의 갑옷이 되는 순간
기세는 바뀌었다. 화살이 벽에서 튕겨 나올 때 그 틈으로 짧은 칼이 파고들었다. 외침보다 짧은 호흡이 더 멀리 갔다. 두 번째 날 시혼의 지휘관이 강변의 평지로 유인전을 펼쳤다. 넓은 땅은 숫자를 믿게 하고 숫자는 사람을 거칠게 만든다. 마기르는 젊은 전사들의 눈빛에서 속도를 보았다. 속도는 칭찬이지만 때로는 함정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세 칸을 가리켰다. 자리를 먼저 채워라. 전열이 바닥을 밟고 누울 만큼 촘촘해지자 상대의 창끝이 흐트러졌다. 그때 마기르는 낮게 외쳤다. 앞이 아니라 옆으로. 측면에 작고 빠른 대오가 휘어들어 상대의 옆구리를 눌렀다. 평지는 갑자기 좁은 골목이 되었고 숫자를 자랑하던 진영은 서로의 발을 밟기 시작했다. 해가 기울 무렵 강변의 바람은 더 이상 패주자의 먼지를 일으키지 않았다. 셋째 날 밤 캠프의 등불이 낮게 떨릴 때 바산의 소리가 들렸다. 온기 움직인다. 거대한 성문, 넓은 발자국, 두꺼운 울타리. 불빛은 작아지고 장정들의 어깨가 더 넓어졌다. 마기르는 조용히 한 무리를 뽑아 숲의 어깨로 보냈다. 낮고 촘촘한 나무줄기 사이 더디지만 끊기지 않는 조용한 전진. 큰 성은 큰 문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힌지가 풀릴 때 무너진다. 그가 가르친 말대로 한밤중 작은 울타리의 경첩이 칼끝에 스치며 끊어졌다. 성문은 그대로였지만 성은 이미 안에서부터 낡아가기 시작했다.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채웠다. 바산의 병사들이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며 웃었다. 안개는 우리 편이다. 그 순간 숲으로 보낸 무리가 안개 속에서 나뭇가지를 두들기는 소리를 냈다. 빗소리를 닮은 그 리듬이 성 안으로 흘러들었다. 사람의 귀는 익숙한 소리에 속는다. 빗방울의 착각이 머리에 자리 잡자 성벽 위 파수의 눈은 반 박자 느려졌다. 그 느림 사이로 중앙 대오가 소리 없는 달리기로 치고 올랐다. 사다리는 길지 않았고 밧줄은 얇았지만 위로 오르는 사람의 호흡은 정확했다. 성 위로 올라탄 첫 손이 문지방을 움켜쥐는 순간 마기르는 저만치서 숨을 멈추었다. 지금 안과 밖에서 동시에 걸쇠가 무너지고 문이 안쪽으로 주저앉았다. 큰 소리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성 안의 거리는 넓었지만 발걸음은 좁게 움직였다. 아이가 뛰지 않도록 팔을 벌리듯 마기르의 대오는 각 골목을 팔꿈치의 각도로 꺾어 들어갔다. 외침이 아닌 호흡으로 짜인 전투는 길지 않았다. 바산의 거대한 갑옷은 좁은 골목에서 자신의 무게에 걸려 넘어졌다. 한 전사가 마기르에게 물었다. 한 왜 소리치지 않습니까? 마기르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 우리의 소리는 돌아올 때를 위해 남겨둔다. 승리의 소리가 경계를 흐리지 않게. 환호는 내부로만 돌렸다. 정오 무렵 성문 위에 바람깃이 걸렸다. 쉼 없이 흔들리되 결코 찢어지지 않는 천. 장정들이 눈을 들었다. 눈빛은 젖었으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은 넘어갔으나 경계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경계가 없는 승리는 머물지 못한다. 마기르는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변 고개와 골짜기에 작은 돌무더기를 세우게 했다. 돌무더기는 높지 않았지만 방향을 말하는 혀였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책임이 시작된다. 그날 해질녘 시혼의 잔당이 강변숲을 타고 내려왔다. 매복은 길었고 숨은 짧았다. 마기르는 조용한 북을 준비했다. 북은 크지 않았고 소리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일정한 박이 어둠 속 진영의 심장을 맞췄다. 박자대로, 숨대로. 적이 몰려드는 순간 중앙이 한 박자 늦게 물러섰다. 빈틈이 생겼다. 그 빈틈으로 적이 달려들자 좌우의 작은 부대가 사선으로 겹쳐 들어가 문을 닫듯 마주쳤다. 소리는 작았지만 결정은 컸다. 적의 창끝이 서로에게 걸리고 발이 발을 밟았다. 자기 무게에 주저앉는 패배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완성되었다. 밤, 마기르는 순찰을 돌며 불의 높이를
살폈다. 불은 높을수록 멀리 보이나 높을수록 바람에 취약했다. 낮고 길게 타게 하라. 낮은 불빛이 흙벽을 핥듯 움직였다. 장정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승리는 지켰고 공포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는 성문 곁에 앉아 조용히 돌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매끈하지 않은 면, 제각기 다른 각, 경계란 이런 것이다. 서로 다른 면이 부딪혀 멈출 자리를 만든다. 사흘 뒤 북쪽 능선에서 바산의 마지막 물결이 일었다. 거친 방패, 긴 창, 낮게 깔리는 구호. 마기르는 병력의 반을 능선 뒤 그림자에 묻었다. 나머지는 일부러 불규칙한 보폭으로 움직였다. 불규칙은 상대의 계산을 더디게 만든다. 상대가 창을 들어 올릴 때 그림자에서 짧은 나팔이 울렸다. 지금 그림자의 숨은 대오가 측면을 베어 물었다. 창이 돌아가는 순간 정면의 보폭이 정확한 속도로 들이쳤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 정확함의 속도. 울음은 없었고 먼지만 떠올랐다. 먼지 속에서 마지막 저항이 끊겼다. 정적이 내렸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마기르는 장정들을 모아 숨을 고르게 했다. 우리는 땅을 취한 것이 아니다. 자리를 세운 것이다. 말 끝에 그는 북쪽 경사 끝에 작은 돌기둥을 세웠다. 돌기둥 아래에 젖은 흙을 발로 단단히 다졌다. 여기서부터는 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지킨다. 경계는 탐욕을 막고 탐욕을 막은 경계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저녁 그는 남아 지키는 자들과 나가 정찰할 자들을 나누었다. 남는 자들에게는 느린 눈을, 나가는 자들에게는 짧은 발을 명했다. 느린 눈으로 안을 살피고 짧은 발로 바깥을 재라. 오래 보는 눈이 안을 지키고 짧게 움직이는 발이 바깥을 달랜다. 장정들은 무릎을 굽혀 합의를 세웠다. 합의는 종이보다 오래가는 끈이었다. 밤하늘에 별이 박혔다. 마기르는 성벽 위에 올라 강 쪽을 바라보았다. 물은 멀리서도 들렸다. 낮고 일정한 숨이었다. 그는 손바닥을 들어 빈 사이를 다시 보았다. 싸움으로 채워지지 않은 자리, 환호로 채우지 않은 자리, 빈 자리를 비어있게 두라. 오늘의 승리를 내일의 무모함으로 흘리지 않기 위해 빈 자리는 내일 올 증언을 위해 남겨둬야 했다. 새벽 직전 길르앗의 능선이 푸른 검은색을 띠며 떠올랐다. 바람은 숲 냄새를 더 짙게 실어왔다. 마기르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돌아온다. 그러나 돌아옴은 머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킴을 위한 것이다. 그의 말은 바람보다 무거웠고 땅보다 낮았다. 장정들이 하나둘 자리를 바꾸어 경계의 리듬을 세웠다. 낮고 길게 타는 불, 벽을 갑옷 삼는 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짧은 대답. 모든 것이 새 자리에서 첫 호흡을 시작했다. 그날의 끝, 길르앗과 바산은 더 이상 먼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발바닥의 감촉과 손바닥의 굳은 살, 호흡의 길이와 침묵의 무게로 바뀌어 있었다. 마기르는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성문 안쪽에 돌 2개를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오늘, 하나는 내일. 오늘의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 내일의 돌은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 옮김도 경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등불이 사그라질 때 그는 눈을 감았다. 전투는 끝났으나 자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다음 장은 칼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 멈춘다. 경계가 세워진 자리까지. 그 자리가 내일의 나눔과 조직을 견뎌낼 수 있도록 밤은 조용히 길어졌다. 새벽이 경계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성문 안쪽의 불은 낮고 길게 타고 있었다. 전날 밤 마지막 순찰에서 마기르는 문 안에 돌 2개를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오늘, 하나는 내일. 오늘의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내일의 돌은 옮겨진다. 그 옮김조차 경계 안에서만. 새벽바람이 2돌 사이를 지나가며 아주 작은 빈틈을 만들었다. 그는 그 틈이 오늘 해야 할 일을 말해준다고 느꼈다. 이제 칼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자리를 세워야 했다. 아침 해가 능선을 넘어오자 마기르는 장정들과 장로들을 세 묶음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지형을 읽는 사람들, 고개와 골짜기, 샘과
계절 물기를 몸으로 외운 이들, 둘째는 장막을 엮는 사람들, 말없이 손을 움직여 청화가죽, 말뚝과 끈으로 집에 뼈대를 세우는 이들, 셋째는 말을 고르는 사람들, 장로들과 젊은 가장들이 함께 앉아 다툼이 불붙기 전에 단어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는 이들. 전장은 끝났지만 전장의 승리가 머무름이 되려면 이 셋이 한 호흡으로 움직여야 했다. 먼저 물이 자리를 정했다. 물은 언제나 땅보다 먼저 말한다. 지형을 읽는 이들이 능선을 따라 걷고 돌로 표시를 남겼다. 여기서 바람이 바뀐다. 여기서는 여름에 수분이 오래 머문다. 여기 작은 샘, 가뭄엔 새 가정이 나눠 쓸 수 있다. 그들이 찍어둔 작은 돌무더기들은 보이지 않는 지도였다. 마기르는 그 지도 위에 길을 얹었다. 양떼가 다니는 길, 수레가 다니는 길, 아이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길. 길은 직선보다 구비를 택했다. 구비는 느리지만 마른 땅을 먼지로 만들지 않는다. 무리의 발이 땅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길은 땅의 숨을 따라 그려졌다. 다음은 도시의 뼈대였다. 성벽이 곧 도시가 아니다.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것은 기억이 머무는 자리. 문, 우물, 성문 안쪽 첫 광장, 장막의 가장자리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곳. 장막을 엮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먼저 세웠다. 문지방은 낮았지만 낮음은 존중의 표시였다. 들어오고 나가는 발이 모든 날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그러나 넘을 때마다 마음이 자리를 의식하도록 우물 주위에는 원을 그렸다. 원하는 침묵의 자리, 물 깃는 절차가 어지럽지 않게, 다툼이 물가에서 자라지 않게, 원 바깥엔 말의 자리, 소식과 상거래, 약속과 화해가 그늘 아래서 목소리의 높낮이를 찾도록 마을마다 기둥이 세워졌다. 높지 않고 허리에 감싸 쥘 수 있을 만큼의 굵기, 기둥에는 이름이 묶였다.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이웃의 이름, 함께 전장을 건넌 이들의 이름. 이름을 묶는 일은 경계를 세우는 일이기도 했다. 이름의 끈이 늘어지면 경계가 흔들리고 끈이 너무 팽팽하면 사람이 상한다. 그래서 마을의 이름끈은 아침마다 느슨함과 조임을 점검했다. 마기르는 그 기둥들 사이를 걸으며 숨의 길이를 확인했다. 숨이 가쁘지 않게, 그러나 나태하지도 않게. 분배의 날 장막 사이에 긴 천이 펼쳐졌다. 천 위에는 돌이 올려졌고 돌마다 지가 디지아가 아닌 지심 디신 내 기준이 적혔다. 물에서 몇 걸음, 바람이 머무는 시간, 가을 볕의 궤도, 짐승의 쉬는 자리. 숫자와 넓이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기에 마기르는 땅의 숨결을 함께 헤아렸다. 장로들이 돌 하나를 들어 올릴 때마다 젊은 가장이 한 문장을 따라 읽었다. 이 돌은 누구에게도 무겁지 않게,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게. 그 문장을 끝낸 다음에야 돌이 새 자리에 내려앉았다. 분배의 한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서 모였다가 갈라졌다. 야이르 악드의 일족이 작은 선급들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발은 오래전부터 작은 고개를 십자처럼 넘나들어 산등성이와 산등성이 사이에 짧은 숨을 재는데 익숙했다. 작은 성급들, 사람이 지나가며 그냥 지나칠 법한 틈새들을 그는 매듭처럼 묶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을 맡기는가? 마기르는 대답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가 풀리면 모든 매듭이 느슨해진다. 작아 보이는 성급들이 길의 어깨가 되어 서로 다른 마을의 무게를 나누었다. 그날 오후 장막 바깥쪽 언덕에서는 헤스론의 집과 마기르의 집 사이에 혼인의 기별이 오갔다. 소식은 크지 않은 소리로 움직였다. 혼인은 땅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넓히는 일이기에 사람과 사람이 엮이면 길이 넓어지고 길이 넓어지면 짐승의 발이 다치지 않는다. 혼인의 약속이 지나치게 빠른 이익으로 흐르지 않도록 장로들은 약정의 첫 문장에 땅이 아니라 이름을 지킨다를 넣었다. 이름이 먼저 지켜지면 땅은 나중에 지켜진다. 해질녘 마을마다 작은 조약이 세워졌다. 샘물이 마르면 서쪽 골짜기에 물을 차례로 옮긴다. 양떼가 산 아래로 내려오면 교대로 먼 길을 양보한다.
아이들의 길은 어른의 길보다 하루 먼저 닦는다. 조약은 두루마리에 적히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암송되었다. 빵을 나눌 때 아이들이 먼저 입으로 외우고 어른이 그 뒤를 따랐다. 글보다 빠른 습관이 조약을 지켰고 습관보다 깊은 부끄러움이 법의 빈틈을 막았다. 밤이 오자 마기르는 장로들과 함께 수비의 리듬을 정했다. 벽 위의 사람은 높게 보되 멀리 보지 말 것. 멀리 보려는 욕심이 경계를 얇게 만든다. 골짜기의 사람은 낮게 서되 오래 서 있을 것. 낮음의 시간은 길수록 침입의 그림자를 잘 알아본다. 바깥선에서 돌아오는 이들은 소문을 가져오되 격정을 가져오지 말 것. 소문은 경계의 귀가 되지만 격정은 경계의 손을 떨리게 한다. 이렇게 높음 낮음 귀가 삼박자를 이루자 밤은 안정의 호흡을 찾았다. 며칠 뒤 장날이 섰다. 길르앗의 첫 장날은 조용한 축복 같았다. 소와 양, 가죽과 곡식, 소금과 기름이 오갔다. 그러나 가장 먼저 팔리고 가장 늦게 떨어진 것은 물건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신뢰가 먼저 오가면 가격은 서로의 얼굴을 닮는다. 얼굴을 닮은 가격은 도둑이 끼어들 틈을 좁힌다. 마기르는 장터의 가장자리에서 아이들이 이름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 쪽빛 천을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는 놀이. 천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상대의 호흡을 읽어야 했다. 아이들이 웃으며 이름을 이어 붙일 때 그는 속으로 말했다. 마을이 도시가 되는 길은 이름이 끊기지 않는 것. 장막과 장막 사이에는 돌무더기가 간간히 놓였다. 빈 땅처럼 보이는 곳에 왜 돌을 놓느냐 묻는 이가 있었다. 마기르는 대답했다. 비는 항상 같은 곳으로 오지 않는다. 돌이 길의 기억을 붙잡는다. 돌무더기는 비가 미끄러져 모이는 낮은 자리를 표시했고 가뭄의 길에 물독과 사료를 어디에 놓을지 알려주었다. 표시는 풍요의 날이 아니라 부족의 날을 위해 세워졌다. 부족의 날에 준비된 표시는 사람의 마음을 서로의 집으로 인도한다. 어느 밤 야일의 사람들이 작은 성읍 하나에 성문을 새로 달았다. 문 안쪽 들보에 그들은 짧은 문장을 새겼다. 먼저 이름, 그 다음 울타리. 누군가 전원으로 그 말을 마기르에게 전했다. 그는 미소로 화답했다. 울타리로 이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울타리를 지키는 법, 그 순서가 내일의 무게를 견뎌낸다. 사람이 모이면 갈래가 생긴다. 동쪽 언덕의 풀을 누구부터 베어야 하는지, 양떼가 골짜기를 내려오는 시간을 어떻게 나눌지, 우물의 물길을 어느 집단 밑으로 돌릴지, 작은 말다툼이 어둠 속 장작불처럼 갑자기 커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말을 고르는 사람들이 모서리를 깎은 단어를 꺼냈다. 오늘은 먼 길을 내가 간다. 이번에는 물머리를 네가 맡아라. 다음 보름은 아이들 길을 먼저 판다. 이렇게 먼 길 물머리, 아이들 길이라는 세 단어가 번갈아 이마에 얹히면 말다툼은 숙제가 되었고 숙제는 다음 장날 정답을 찾아왔다. 엮는 일은 집안에서도 계속되었다. 마기르의 집은 많이 말하지 않고 많이 듣는 집이었다.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자리를 상의했다. 그는 종종 지도를 펴지 않고 듣기만 했다. 말의 결이 바뀌는 곳, 욕심이 슬쩍 고개 드는 순간, 두려움이 목소리를 낮추는 순간 을 들으려고. 듣기가 끝나면 그는 짧은 선 하나를 모래 위에 그었다. 여기까지는 네가 맞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맞다. 그 말은 누구의 패배도 아니었다. 개인의 이익이 공동의 자리에 닿을 때 일어나는 조정, 그 조정이 유지를 낳았다. 날이 며칠 흐른 뒤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강 너머에서 소금과 기름을 들고 온 상인들, 북쪽 능선의 수련민, 남쪽 들판의 곡물꾼들. 그들은 길르앗의 새 길이 먼지를 적게 일으킨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발이 덜 기침을 한다. 마기르는 그 말을 가장 큰 칭찬으로 받았다. 아이들의 기침이 줄어드는 길, 그 길은 승리의 기념비보다 더 오래 남는 기념이었다. 사람들은 기념비를 한 번 올려다보지만 길은 매일 밟는다. 저물녘, 마기르는 성문 위에서 불의 높이를 또 살폈다. 낮고 길게 타는 불은 여전히 흙벽을 핥듯 움직였다.
그 불 아래에서 순번표가 돌아갔다. 우물 지킴, 길목 지킴, 성문 지킴. 이름이 적힌 판은 나무였고 그 나무는 아이들의 손으로 옮겨졌다. 이름을 읽어주고 이름을 건네주고 이름을 다시 받아 적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돌아가는 경계의 순번, 경계가 두려움이 아니라 참여가 될 때 사람은 오래 지친다 해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 그날 밤 마기르는 내일의 돌을 들어보았다. 어제보다 가벼웠다. 아니, 가볍게 느껴졌다. 무게가 줄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들고 있어서 그는 돌을 다시 내려놓고 오늘의 돌을 만졌다. 오늘의 돌은 여전히 묵직했다. 오늘은 오늘의 자리를 지키고 내일은 내일의 자리를 넓힐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도 늦지 않게, 느리지만 정확하게. 침묵이 깊어질 즈음 멀리 작은 북의 박이 들려왔다. 야경의 교대 신호였다. 박은 빨라지지 않았고 느려지지도 않았다. 일정함, 정확함의 속도. 마기르는 눈을 감았다. 그의 안에서 길과 우물, 문지방과 기둥, 이름과 숨이 한 무늬로 겹쳤다. 전장에서 얻어낸 승리가 사람의 질서로 변하는 소리. 내일은 규칙이 더 또렷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여기서 멈춘다. 조직된 자리 위에 불이 났고 길게 타오르는 곳, 아이들이 이름을 잇고 어른들이 숨을 고르고 길이 사람을 닮아가는 곳. 마기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동일함 속에서 사람이 변하고 변한 사람이 자리를 지킨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우리는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얻었다. 바람이 그 말을 기둥과 문지방, 우물과 길 위에 조용히 눕혔다. 그리고 밤은 나눔과 조직이 첫걸음을 뗀 이 집들의 지붕 위로 길고 온화하게 내려앉았다. 새벽 바람이 우물 가장자리의 흙을 얇게 말렸다. 전날까지의 분배가 사람들의 발자국에 스며들어 장터와 길, 목초와 샘이 한 무늬로 이어지고 있었다. 마기르는 성문 안쪽에 두었던 오늘의 돌을 손끝으로 한번 쓰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칼과 방패가 아니라 말과 규칙이 경계를 세울 차례였다. 사람들은 장막 사이에 긴 천을 펼쳤다. 그 위에 이름과 경계를 적은 작은 돌들이 올랐다. 돌마다 짧은 문장이 새겨졌다. 이 돌은 누구에게도 무겁지 않게,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게. 하루가 밝으면 사람들은 제각기 일터로 흩어졌다가 전고의 그늘 아래 다시 모였다. 오늘의 자리는 법을 위해 남겨둔 자리였다. 분배가 끝나면 다음 질문이 시작된다. 이 땅은 어떻게 오래 지켜지는가? 굳은 살 오른손으로 천을 누르던 장로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늙고 아이는 자라며 집의 등불은 때가 되면 다른 손으로 옮겨진다. 이름이 바뀌어도 경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마기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과 경계를 잇는 끈, 그 끈을 법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기록이었다. 장막마다 가게의 줄이 정리되었다.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이 샘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처럼 이어졌다. 기록을 맡은 이들은 과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 글자라도 불분명하면 그 자리에서 이름의 소리를 다시 확인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거기서는 누구의 이웃이냐? 질문은 단순했지만 단순함이 곧 정확함의 뿌리였다. 이름의 경계가 명확해야 땅의 경계도 오래 버틴다. 오후 장로들이 원을 이루어 앉았다. 원의 한변에 젊은 여인들이 들어섰다. 장막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조용한 긴장. 누군가 짧은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아들 없이 떠난 집, 딸들만 남은 자리, 그리고 이름과 땅이 함께 흔들리는 소문. 사람들의 시선이 마기르에게 향했다. 그는 불빛 위로 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우리는 땅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을 말하려 모인 것이 아니다. 땅이 이름을 잃지 않게 하려는 마음을 말하러 모였다. 그날 논의의 핵심은 이랬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땅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름은 어디에 묶이고 혼인은 어떤 길로 가는가? 젊은 여인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우리는
아버지의 기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 경계 안에서 계속 불려지길 바랍니다. 그 말은 더 이상의 장식 없이 원 안에 놓였다. 장로들 사이에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한 장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흙을 통해 이어지고 흙은 이름을 통해 선다. 딸들이 그 이름을 잊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장로가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 이름이 다른 지파의 이름과 얽혀 경계가 밖으로 흘러나가면 어찌하겠는가. 그 물음은 바람에 던진 돌처럼 원의 바깥까지 파문을 만들었다. 마기르는 그 파문을 손으로 가만히 눌러 앉히며 말했다. 두 가지 끈을 함께 묶자.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땅을 잇되 혼인의 끈은 같은 가문과 종족 안에서 맺게 하라. 원 안에 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 사람은 눈썹을 좁혔다. 마기르는 말을 보탰다. 우리가 정하는 규칙은 사람을 가두려는 틀이 아니다. 경계 밖으로 흘러나가려는 욕망을 다스리는 둑이다. 둑이 있어야 물이 논을 적신다. 그날의 합의는 짧고 분명했다. 첫째, 아들이 없는 집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깃을 이을 수 있다. 둘째, 그 딸들이 혼인할 때에는 동일한 종족 안에서 맺어 경계가 지파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셋째, 만약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빠져 땅을 내놓게 된다면 가까운 자가 먼저 그 땅을 되찾아 집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가뭄과 풍년이 번갈아 올 때 채무와 방출의 길을 마련해 사람이 땅의 종이 되지 않게 한다. 규칙의 문장은 짧았지만 문장 뒤에는 사람의 호흡이 붙었다. 해가 기울 무렵 젊은 여인이 원을 둘러보며 다시 말했다. 우리는 이름을 지키는 혼인을 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이 성문에서 이름을 부르고 이 장터에서 값을 정직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그 말에 장로들의 손이 기둥 위로 모였다. 기둥에 짧은 문장이 새겨졌다. 먼저 이름, 그 다음 울타리. 이름이 지켜지면 울타리는 제자리를 찾는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지도가 새로 그려졌다. 장막마다 우물과 길, 목초지와 수확터가 이름의 가지에 맞춰 이어졌다. 기록을 맡은 이들이 밤늦도록 불을 낮게 켜고 혈통과 혼인의 선을 정리했다. 흰천 위에 그어진 검은 선 사이로 빈칸이 간혹 남았다. 마기르는 빈칸을 보며 말했다. 이 빈칸은 서두르지 말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약속이 맺어질 때 채워도 늦지 않다. 빈칸은 급함을 말리는 침묵의 칸이었다. 며칠 뒤 들판 끝 작은 선급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고갯마루의 목초를 어느 집에서 더 오래 썼는지, 건조한 계절에 우물의 물줄기를 누구 담 밑으로 먼저 돌릴지, 말은 금세불처럼 커졌다. 마을의 말을 고르는 이들이 모여 법의 모서리를 다시 다듬었다. 먼저 약속, 그 다음 구호. 논의가 거듭되자 다툼의 열이 질서의 온기로 바뀌었다. 각 집은 자신이 받은 분깃의 경계 안에서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날을 정했고, 마을은 공통의 달력에 그 날들을 붉은 점으로 찍었다. 붉은 점이 많아질수록 장터의 가격은 얼굴을 닮아갔다. 한편 혼인의 끈은 장막과 장막 사이를 더 촘촘히 묶었다. 먼 친족끼리의 이름이 이어지고 작은 선급들의 문지방 아래에 두 가문의 빵이 함께 놓였다. 혼인은 장식이 아니라 다리였다. 다리가 생기자 교대 저따이가 쉬워졌다. 병든 집의 밭을 이웃이 한 철 대신 갈고 가난한 집의 아이를 이웃이 안에 먼저 학교처럼 돌보았다. 법은 그 일을 허락하고 기록은 그 일을 증언했다. 증언이 쌓이자 부끄러움의 힘이 자랐다. 아무도 기록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 속이면 이름과 땅이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해질녘 마기르는 성벽 위에서 경계의 숨을 들었다. 낮고 길게 타는 불, 순번표를 옮기는 아이들의 목소리, 우물가에서 차례를 세는 어머니들의 낮은 구령, 그 소리들이 하나로 엮여 살아있는 법이 되었다. 그는 장로들에게 말했다. 법은 종이보다 먼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종이는 증언만,
하면 됩니다.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문장은 늦게 와도 자리를 잃지 않는다. 다음 장날 타지의 상인이 물었다. 너희는 왜 가격보다 먼저 이름을 확인하는가? 마기르는 미소 지었다. 이름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거래는 두 이름 사이의 다리, 사건은 두 이름 사이에 깊은 고랑을 남깁니다. 상인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장터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와 조용히 끄덕였다. 그는 자기 물건의 표에 이름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름이 먼저 오면 값은 더디게 움직였고 다툼은 짧아졌다. 밤이 길어지는 계절, 마기르는 되찾음, 되사기대 조항을 다시 확인했다. 가난이 갑자기 문턱을 넘는 날, 한 집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가까운 친족이 먼저 손을 내미는 길. 되찾음은 강요가 아니라 권리였고, 권리는 또 다른 책임이었다. 권리는 문을 열고 책임은 문을 닫는다. 문이 함부로 열리지 않고 닫힌 문이 절망이 되지 않게 그 사이를 오가는 짧은 다리가 되찾음이었다. 다리를 건너는 발걸음이 무거울수록 부끄러움은 더 맑아졌다. 부끄러움은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았다. 사람을 곧게 만들었다. 어느 늦은 밤 기록을 맡은 이가 흰천을 말아 기둥에 올려두었다. 그 표정이 가볍자 마기르가 물었다. 오늘은 왜 이리 얼굴이 환한가? 기록자는 대답했다. 빈칸 하나가 자연히 채워졌습니다. 장정 하나가 돌아와 이름 하나를 더했고 혼인 하나가 그 이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마기르는 그 말을 새겨듣고 오늘의 도를 들어보았다. 여전히 묵직했지만 손바닥에 느껴지는 균형이 전날과 달랐다. 규칙이 생명을 얻을 때 무게는 짐이 아니라 버팀이 된다. 새벽이 오기 전 그는 성문에 다시 돌 두 개를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오늘, 하나는 내일. 그 사이 빈틈에 바람이 드나들었다. 빈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고 이미 정한 일에 가볍지 말라고 일렀다. 멀리 능선 위로 푸른 검은색이 번지기 시작했다. 마기르는 낮게 속삭였다. 이름이 땅을 지키고 땅이 이름을 지킨다. 그 말은 우물의 표면처럼 잔잔히 떨리더니 성문과 길, 장막과 기둥 위에 고르게 퍼졌다. 이날의 끝에서 법은 돌처럼 굳지 않았다. 대신 숨처럼 흐르며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숨은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바로 알 수 있다. 상속의 문장과 혼인의 끈, 되찾음의 다리와 부끄러움의 힘, 이 모든 것이 오늘 살아있는 법이 되어 길르앗과 바산을 묶었다. 마기르는 눈을 감았다. 아직 다음 장에 큰 전화는 오지 않았다. 오늘의 몫은 여기에 이르러 멈추는 것, 이름과 땅이 서로를 지키도록 법의 모서리를 다듬고 사람의 숨을 그 안에 눕히는 것, 불은 낮고 길게 타올라 밤의 지붕을 안정의 빛으로 천천히 덮었다. 모세의 장막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길어지던 계절, 바람은 말수가 적어졌다. 사람들도 그 바람을 닮아 조용히 움직였다. 어느 저녁 마기르는 장막 가장자리에서 불빛의 떨림을 보았다. 오래 가르치던 목소리가 이제는 더 자주 멈추었고 멈춤 사이로 다음 이름이 서서히 떠올랐다. 모세는 눈을 들었고 요단 저편을 가리키는 듯 먼 곳을 보았다. 먼저 서약, 그 다음 안식. 그는 늘 그 순서를 가르쳤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문장은 더 단단해졌다. 새벽 모세의 말이 사람들 사이를 마지막으로 흘렀다. 마기르는 머리를 숙였다. 떠나보내는 일은 손을 놓는 일이 아니라 가르침의 자리를 바꾸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리는 곧 순서였다. 장막 밖 요단의 바람이 한 번 더 방향을 바꾸었다. 다음 날 여호수아가 서 있었다. 목소리는 다르지만 약속의 좌표는 같았다. 그는 강 건너의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먼저 건너가라. 먼저 서고 먼저 싸워라. 그러면 모두가 안식을 얻으리라. 마기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짧았고 짧음은 충분했다. 짧음은 광야에서 가장 긴 문장이었다. 강을 건너는 날 언약궤 앞에서 행렬이 숨을 맞췄다. 물은 길이 아니라 경계였다. 경계 앞에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확인한다. 마기르는 장정들,
사이 정중앙에 섰다. 앞과 뒤를 잇는 자리, 흔들림을 흡수하는 자리, 발이 물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그는 오래전 광야에서 배운 빈틈을 떠올렸다.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정확함의 속도로 한 걸음, 물이 발목을 감쌀 듯 하다가 물러서는 그 순간 마음속 서약이 조용한 불처럼 다시 타올랐다. 먼저 강을 건넌 뒤 싸움의 법은 소리가 아니라 호흡으로 이어졌다. 첫 성의 문이 닫혔을 때 군영에는 큰 소리가 없었다. 가죽끈을 조이고 발의 보폭을 맞추고 기다림을 전열 전체에 고르게 펼치는 일. 막 이르는 사람들 사이를 돌며 숨의 길이를 확인했다. 길고 낮게 광야의 불과 같은 리듬. 성은 결국 안에서부터 흔들렸고 무너지는 소리보다 머무는 침묵이 길었다. 누구도 환호를 크게 하지 않았다. 환호는 돌아갈 때를 위해 저축해두는 법이었다. 다음 대치에서는 빠름이 아니라 꺾임이 승부를 갈랐다. 막 이르는 측면의 골짜기를 팔꿈치 각도로 꺾어 들어가게 했다. 정면은 소리를 줄였고 측면은 보조발로 땅을 밀어 올렸다. 흙먼지가 허리 높이로 떠오를 때 그는 손을 내려 멈춤을 지시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었다. 멈춤은 방향의 재설정이었다. 잠깐의 정적 뒤 보폭이 다시 맞춰지자 적의 창끝은 자기 무게에 걸려 흔들렸다. 전열의 틈새에서 젊은 전사가 속삭였다. 왜 더 깊이 밀지 않습니까? 마기르는 짧게 답했다. 약속은 서두르면 무너진다. 남쪽의 열기 속에서는 물의 순서가 승패를 갈랐다. 갈증은 판단을 흐리고 흐린 판단은 소리를 키웠다. 마기르는 행군 전 물을 먼저 나누고 말이 나중에 서도록 했다. 우물가에서 배운 법, 차례가 사람을 살린다. 물의 순서가 바로 서자 전열의 소리는 더 낮아졌고 낮아진 소리는 길을 열었다. 적진의 모서리가 느린 눈을 견디지 못하고 갈라질 때 그는 중앙의 깃발을 한 칸 옆으로만 옮겼다.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 그 한 칸이 길 전체를 바꾸었다. 북쪽의 차가운 바람 아래에서는 긴 계절이 필요했다. 빠른 결론을 원하던 눈빛들이 서서히 기다림의 눈으로 바뀌었다. 마기르는 밤의 순찰에서 별자리를 확인하던 습관을 군영에도 옮겼다. 정해진 시간에 불을 낮추고 정해진 질서로 말을 줄이며 정해진 호흡으로 장막을 세우는 일. 적이 공격을 미루면 그는 부러워하지 않았다. 미룸은 우리에게 유리했다. 미룸 속에서 자리가 굳어지기 때문이다. 며칠 뒤 얼어붙은 강가의 안개가 걷히자 적의 발걸음은 제 그림자와 부딪혔다. 그때 그는 짧은 나팔을 울려 측면의 얕은 언덕을 두 겹으로 묶었다. 싸움은 길지 않았고 질서의 무게가 결말을 대신했다. 여러 선급이 넘어갈수록 소문과 자만이 군영 가장자리로 스며들었다. 마기르는 그때마다 규칙의 문장을 군영 중앙에 다시 세웠다. 먼저 서약, 그 다음 안식. 약탈의 손이 먼저 가지 않게, 분배가 칼끝을 흐리지 않게, 돌아갈 생각에 앞서 전열을 약하게 만들지 않게. 한밤중 장정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먼저여야 합니까? 마기르는 웃음 없이 웃는 눈으로 대답했다.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먼저는 끝이 있는 책임이다. 긴 계절의 끝자락, 진영의 공기가 달라졌다. 숨의 길이가 길어지고 불의 높이가 낮아졌으며 창끝의 각도가 무뎌졌다. 전쟁의 소리 사이로 안식의 조각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리를 굳힌 선급들, 문지방을 다시 달고 이름을 이어 부르는 마을들, 우물가에서 차례를 익힌 아이들. 소식은 짧았으나 짧음이 곧 증거였다. 여호수아가 장막으로 사람들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전처럼 짧고 여전히 충분했다. 너희는 서약을 지켰다. 이제 돌아가라. 너희 장막과 성읍, 너희 우물과 길, 너희 이름과 경계로. 돌아가는 길, 강변의 바람이 오래전보다 부드럽게 부딪혔다. 마기르는 전열의 중앙에서 한 칸 뒤로 물러섰다. 이제 아픈 형제들이었다. 뒤는 돌아갈 집들이었다. 강을 건너는 발걸음은 의식처럼 느렸다. 물살은 낮았고 햇빛은 얕았다. 그는 물속에서 잠깐 멈춰섰다.
강바닥에 자갈이 발을 지탱하는 느낌. 되돌아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되돌아감은 뒤로 물러남이 아니라 맡은 자리로의 복귀였다. 복귀는 책임의 끝이 아니라 다른 책임의 시작이었다. 동쪽 언덕이 시야에 들어오자 장정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쁨과 두려움이 섞였다. 전쟁의 법은 익숙했으나 평화의 질서는 다시 배워야 했다. 마기르는 말없이 보폭을 줄였다. 군영의 속도는 집의 속도로 바뀌어야 했다. 장막의 불은 전장의 횃불과 다르다. 낮고 길게 타야 한다. 성문이 보이자 아이들의 음성이 먼저 달려나왔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전장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짧은 합의. 그는 그 소리에 답하지 않았다. 먼저 발이 성문을 넘어야 했다. 자리가 먼저고 그 다음 말이었다. 성문 안 장로들이 서 있었다. 수염에 바람이 걸렸고 눈가에 물빛이 번졌다. 여호수아의 정알이 함께 도착했다. 축복과 분배의 확인, 되사기의 길과 부끄러움의 힘을 잊지 말라는 짧은 문장들. 마기르는 전령의 말을 끝까지 듣고 두 돌을 다시 꺼내 문 안쪽에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오늘, 하나는 내일. 전장의 날에도 정착의 날에도 이 두 돌은 변하지 않았다. 그 사이 빈틈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말했다.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늦지 말라. 밤, 모닥불 둘레에서 전장의 소식을 묻는 말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승리의 순간을 듣고 싶어 했다. 마기르는 자세보다 질서를 먼저 말했다. 물의 순서가 우리를 살렸고 멈춤의 각도가 길을 바꿨다. 먼저라는 짧은 말이 긴 계절을 붙들었다. 누군가 환호를 올리려 하자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다. 환호는 오늘 밤만 쓰자. 나머지 반은 내일의 자리를 세울 때 필요하다. 웃음이 번졌고 웃음 뒤에 긴 숨이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알았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사람이 곧장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늦은 밤 성문 위에서 마기르는 강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물 표면을 살짝 긁고 지나갔다.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의 자리만 바뀌었다. 먼저의 계절이 끝나고 지킴의 계절이 시작되는 자리. 그는 손바닥을 마주 보았다. 굳은 살. 사이로 모래가 반짝였다. 광야에서 배운 법, 전장에서 익힌 법, 정착에서 다시 배워야 할 법이 한 무늬로 겹쳤다. 그 무늬의 가운데 빈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비워두어야 채워지는 자리, 내일을 위해, 다음 호흡을 위해. 새벽 직전 그는 장정벽과 함께 경계의 순번을 다시 돌렸다. 높은 눈과 낮은 눈, 긴 귀와 짧은 발. 전장의 보폭을 줄이고 집의 걸음을 익히며 아이들의 길을 먼저 닦는 순서로. 불은 여전히 낮고 길게 탔다. 장막의 천이 바람에 얇게 흔들렸다. 마기르는 속으로만 말했다. 먼저는 끝났다. 이제 함께다. 말은 불 속으로 새으며 들었고 불은 성벽을 할 듯 조용히 흘렀다. 이날의 끝에서 사람들은 자기 분기단에서 숨을 고르고 서로의 이름을 더 천천히 불렀다. 돌아옴은 약속의 끝이 아니라 약속의 다른 얼굴이었다. 강은 뒤에 있었고 자리는 앞에 있었다. 마기르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돌을 만져보고 눈을 감았다. 내일 돌 하나가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환호의 이유가 아니라 질서의 과제였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몫, 서약을 지키고 돌아온 자리까지. 다음 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흔적이 남는가를 말하게 될 것이다. 밤은 길고 불은 낮고 길었다. 새벽이 오기 전 성문 안쪽에 나란히 놓인 두 돌 사이로 바람이 지났다. 하나는 오늘, 하나는 내일. 마기르는 그 사이의 빈틈을 오래 바라보았다. 빈틈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그에게 마지막일을 가르쳤다. 남기는 법. 전장과 광야, 정착과 분배, 이름과 경계의 질서를 지나온 그의 날들은 이제 한 문장으로 모여야 했다. 모여야 비로소 다음 입술에 넘겨지는 숨이 된다. 그는 먼저 우물로 갔다. 물의 표면에 새벽별이 깃들어 떨리고 있었다. 물은 늘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가 어린 장정들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사람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제자리란 책임이 머무는 곳이고 이름이 불리는 자리다.
소년 하나가 물두레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까? 마기르는 웃지 않고 웃는 눈으로 대답했다. 무거울수록 두 손으로 들면 된다. 혼자 들려 하지 말아라. 소년의 손등에 물방울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잠깐이었지만 아이의 기억엔 오래 남을 빛이었다. 해가 능선을 타고 오르자 마기르는 기둥들을 돌았다. 이름끈들이 아침의 차가운 공기에 약간 수축되어 있었다. 그는 매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느슨하면 조이고 지나치게 당겨진 곳은 풀어 숨을 통하게 했다. 기둥 아래 아이들이 순번판을 옮기고 있었다. 우물지킴, 길목지킴, 성문지킴. 아이가 발끝으로 서서 판의 가장자리를 잡다가 살짝 미끄러지자 그 뒤에 아이가 말없이 받쳐주었다. 마기르는 그 작은 교대에 눈길을 오래 두었다. 자리를 지키는 법은 말보다 몸이 먼저 배운다. 몸이 배운 것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장터의 가장자리에서는 야일의 사람들이 들고 온 작은 소식이 있었다. 산허리 선급의 문지방을 새로 달았다는 것, 들보 아래 같은 문장을 새겼다는 것, 먼저 이름 그 다음 울타리. 마기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전장을 묶던 말이 이제 일상을 묶고 있었다. 말은 짧았고 짧으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입에 익히며 값을 정직하게 정했다. 가격이 얼굴을 닮아갈수록 장터의 소리는 낮고 길게 흘렀다. 전고가 가까워지자 장로들이 모였다. 원의 한쪽에 젊은 가장들이 다른 쪽에 딸들이 앉았다. 최근에 두 혼인이 종족 안에서 맺어져 분깃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랐다. 누군가 속삭였다. 되찾음의 조항도 잘 작동하고 있다. 빚에 눌려 문턱을 넘던 집이 가까운 친족의 손으로 빛을 덜어 등불을 지켰다는 이야기. 부끄러움의 힘이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고 곧게 세웠다는 증언. 마기르는 기둥에 손을 얹었다. 기둥의 결이 손끝을 스쳤다. 법이 종이가 아니라 습관이 될 때 나무의 결처럼 생활 속으로 스며든다. 해가 기울자 마을마다 조용한 축복이 준비되었다. 전장에서 돌아온 이들이 환호의 반을 남겨두었듯 오늘의 기쁨도 절반만 소리냈다. 나머지 절반은 내일의 자리를 세우는 힘으로 아끼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그늘 아래서 짧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아이들의 기침이 줄었다. 길이 먼지를 덜 일으킨다. 샘물이 마를 때 차례가 먼저 생각난다. 이 짧은 보고들이야말로 길르앗과 바산이 살아있는 땅이 되었음을 알리는 긴 증언이었다. 그날 저녁 마기르는 어머니의 등불을 다시 보았다. 낮고 길게 타는 불, 흙벽을 핥고 지나가는 빛의 습관. 어머니는 오래전 그에게 말했었다. 경외가 남아있는 사람은 돌아올 길을 잃지 않는다. 그는 그 말을 다시 안쪽에 놓고 등불의 심지를 손톱으로 아주 조금 올렸다. 너무 높게 올리면 바람에 취해 흔들린다. 너무 낮게 내리면 빛이 숨이 차다. 정확함의 높이, 그 높이를 지키는 일이 이제 그의 마무리였다. 밤이 깊어지기 전 그는 젊은 장정들과 마지막 순찰을 돌았다. 높은 눈은 멀리 보려 하지 말 것, 낮은 눈은 오래 서 있을 것, 긴 귀는 소문을 거르고 짧은 발은 자주 오가되 격정을 눈앞에 두지 말 것. 경계에 리듬이 사람들의 발목에 익어 있었다. 장정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마기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답했다. 빈자리.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비어 있으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마기르는 고개를 저었다.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운다. 우리가 다 채우면 다음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 젊은이의 눈이 조용히 빛났다. 비움이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그는 처음 배웠다. 밤이 오자 별들이 성벽 위로 아로새겨졌다. 마기르는 강 쪽을 향해 섰다. 물은 낮고 일정한 숨으로 흘렀다. 그는 손바닥을 마주 보았다. 굳은 살 사이의 모래가 여전히 반짝였다. 광야에서 시작된 법, 전장에서 익힌 법, 정착에서 다듬은 법이 한 무늬로 겹쳤다. 무늬의 중앙에는 언제나 빈틈이 있었다. 거기에 내일이 눕고 다음 이름이 올라앉았다. 그는 그 틈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남겨둔 틈이 다음 세대에겐 길이 된다. 이튿날 마을과 선급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은 마기르에게 한마디를 청했다. 유언처럼 길지 않은 말, 그러나 오래 견디는 말. 그는 문지방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얻었다. 이름이 땅을 지키고 땅이 이름을 지킨다. 먼저 서약, 그 다음 안식. 낮고 길게 불을 피우고 빈자리를 서두르지 말라. 말은 짧았고 침묵은 길었다.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는 소리보다 오래 남는다. 그날 밤 그는 성문 안쪽 두 돌을 마지막으로 만졌다. 하나는 오늘, 하나는 내일. 손끝에서 오늘의 돌은 여전히 묵직했다. 내일의 돌은 가벼워진 듯했으나 사실은 여러 손이 함께 드는 무게였다. 그는 두 돌 사이의 빈틈을 더듬고 품 안으로 한 뼘의 바람을 끌어들였다. 바람엔 빵과 가죽, 물과 재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한 가문의 기억이었고 이제는 여러 가문에 공유된 숨이었다. 새벽 직전 그는 조용히 자리를 비웠다. 떠남은 소리 없이 왔다. 사람들은 아침에야 알았다. 성문 곁 기둥 아래 우물의 물그림자 속에 그의 손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장로들이 모여 짧게 합의했다. 울음의 반을 남기자. 나머지 반은 내일의 자리를 세우는 힘으로 두자. 사람들은 울음을 다 말리지 않았고 기쁨을 다 말하지 않았던 그의 습관을 따라했다. 눈물은 조용했고 눈물 뒤에 질서의 숨이 들고 났다. 그 밤 이후 길르앗과 바산의 리듬은 더욱 분명해졌다. 아이들은 이름놀이를 하며 천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어른들은 값을 얼굴처럼 정했다. 물은 차례로 길을 돌았고 혼인은 이름을 지키는 다리가 되었다. 되찾음은 문턱에서 사람을 붙잡아 세웠고 부끄러움의 힘은 사람을 작게가 아니라 바르게 만들었다. 높은 눈과 낮은 눈, 긴 귀와 짧은 발이 번갈아 경계를 지켰다. 별은 여전히 어젯밤과 같은 자리였고 사람은 그 별 아래서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했다. 시간이 흘러 누군가가 우물가에서 아이에게 물었다. 마기르는 누구였니?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리를 가르친 사람, 다른 아이가 덧붙였다. 먼저를 가르치고 함께를 남긴 사람, 어른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빈틈을 남겨 하나님이 채우게 한 사람. 우물 표면이 햇빛에 다시 떨렸다. 떨림은 금세 잦아들었으나 말은 오래 남았다. 말 뒤에 습관이 붙었고 습관 뒤에 세대가 붙었다.